오늘은 나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책상이란 공간을 리뷰해보도록 하겠다. 인테리어 덕후의 집착과 광기로 만들어낸 디스크 셋업 디테일과 유용한 꿀템들까지 야무지게 정리했으니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책상. 이 셋업은 해외 데스크 셋업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조합인데 오직 웹쿡 간지 때문에 이렇게 세팅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책상이 아니다. 국민 서랍장인 이케아 알렉스 5단 서랍장 2개 위에 이케아의 호두나무 원목 주방 상판 칼비를 얹어 놓은 거다. 이것도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단 상판을 186cm 짜리를 샀다가 짧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246cm로 재구매하는 생쇼를 했다. 예전 상판은 아직까지 창고에 처박혀 있는데 이거 진짜 처치곤란이다. 그리고 이 서랍장의 경우 색이 문제였는데 데스크 셋업의 메인 컬러를 블랙으로 잡았는데 국내에는 블랙 컬러 출시를 안 한다는 거였다. 진지하게 아틀란타 이케아에서 블랙 컬러 구매 대행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미친 배송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라 빠르게 접었다. 하지만 나 포기를 모르는 집착의 광인 귀곰, 그냥 화이트로 산 다음에 검은 시트지로 랩핑을 돌렸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검은색인데 열어보면 안쪽은 하얀색이다. 시트지가 아니라 돈과 시간을 처발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이 셋업이 사실 간지 원툴이라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일단 상판이 고정된 게 아니라 힘을 주면 움직인다. 게다가 상판이 워낙 길다 보니 두 서랍장 사이가 지지대 없이 너무 넓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상판에 나처럼 무거운 모니터 등이 올라갈 경우 보면 미세하게 상판이 휜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는 이 가운데에 지지대를 놓는데 이게 진짜 존못이다. 간지 원툴인 세팅에서 그 간지를 포기하라는 건데 그렇게는 못하지. 그냥 휜 채로 쓰고 있대. 게다가 애시당초 책상 상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폭이 63cm로 데스크 치고 좀 좁은 편이다. 종합하면 그냥 개불편한 책상인 거다. 뭐 책상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허먼 밀러 의자의 경우 워낙 리뷰를 많이 했으니 내 자세한 단독 리뷰를 참고해달라. 자, 이 주인을 닮은 노답 책상 위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면서 미친 존재감을 뿜어내는 이 모니터는 삼성 모니터 오디세이 G9이다. 가로 길이만 무려 123cm에 32:9라는 미쳐버린 화면비, 240Hz의 고주사율에 정신나간 곡률로 엄청난 몰입감을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다. 근데 난 컴맹이라 스펙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영상 편집할 때 모니터 2개 쓰는 것보다 셋업이 깔끔해진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샀다. 창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하거나 타임라인 길게 늘여놓고 작업하기엔 진짜 편하긴 하다. 다만 문제는 이거 모니터 주제에 무게가 14.5kg라는 쾌활함을 자랑한다. 스탠드를 제외하더라도 12kg에 육박하는 초헤비급 괴물이라 이걸 버텨줄 모니터함 자체가 희귀하다. 내가 세팅할 때는 이 어고트론 HX 모니터함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문제는 이거 가격이 공홈가 40만원에 육박한다는 거다. 뭐 앵간한 모니터 싸다고 원투펀치 좌우로 후려버리는 가격에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미 모니터를 산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라 작업 효율이라는 자기 최면으로 간신히 이겨냈다. 히유. 무게 외에도 가로가 세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길다 보니 타자를 치다 보면 모니터 끝 가장자리의 흔들림이 좀 있다는 게 단점이다. 매트는 핸드메이드 수제 펠트 매트다. 책상 폭이 좁고 길다 보니 마찬가지로 데스크 매트도 얇고 긴 매트를 원했는데 폭풍 검색 끝에 간신히 찾았다. 윗면은 갬성력 플러스 구강시켜주는 펠트로 되어 있고 뒷면은 코르크로 되어 있어 밀림이 거의 없다. 적용된 소재들 모두 친환경 재질로 만들었다고 한다. 다만 이 펠트 소재 자체의 특성 때문에 책상에서 과자 먹으면 부스러기가 겁나 잘 끼는 데다 한번 끼면 손으로 잘 안 빠져서 빡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책상 옆에 핸디 청소기를 항상 준비해 놓는데 내가 이런 핸디형 청소기 여러 개 테스트해봤는데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은 이 오아 제품이었다. 일단 흡입력이 이런 핸디형 중에서 높은 수준인 15000파스칼 수준이라 책상 위 청소 정도는 문제없이 가능하고 기본 툴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 후면에 부착하는 툴을 활용해 에어건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전문 에어건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가볍게 키보드 청소해주는 용 정도로 사용하기엔 쓸만했다. 특히 무게가 520g으로 가벼운 편이어서 자주 사용해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어디까지나 데스크 청소를 위한 핸디형 중에서 흡입력이 괜찮다는 거지 일반 집 청소기급 흡입력을 바라고 사면은 안 된다. 아따, 이 작은 몸체에서 일반 청소기 체급급 스펙을 바라면 그건 욕심이지. 데스크 테리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는 로지텍 MX 시리즈로 맞췄는데 특히 이 MX
MX 마스터 3S 마우스는 내 데스크 셋업 중 최애템이다. 와, 진심 내 데스크 라이프는 이 마우스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업무 효율을 극적으로 올려준 요물이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극호를 보여줬다. 첫 번째, 작동 버튼이 많다. 일반적인 마우스가 보통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좌우 클릭과 휠 정도인데 이 제품은 휠을 포함해서 작동이 가능한 버튼이 총 8개나 된다. 여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단축키를 로지 옵션 플러스라는 앱에서 쉽게 세팅할 수 있다. 나 같은 컴맹에게는 이런 앱을 통해 직관적으로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했다.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단축키를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프리미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에게는 자주 쓰는 단축키 여러 개를 마우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였다. 가령 키보드에서 자판을 치다 컨트롤 C를 누르려면 하나의 명령어에 2번의 움직임이 필요한 데다 위치상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 전체가 조금은 움직여야 한다. 게다가 딜리트 같이 키보드의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 등을 누르려면 왼손 전체가 꽤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한다. 이게 별거 아닌 움직임 같은데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걸 프로젝트마다 수백 번을 해야 하다 보니 일이 끝날 때쯤이면 불필요한 움직임의 거리가 굉장히 쌓이게 된다. 이걸 단축키를 통해 마우스에서 별도의 손의 움직임 없이 손가락만 살짝 움직여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이게 미치도록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특히 이 가로 휠의 경우 좌우의 움직임이 많은 프리미어 편집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나 같은 경우 확대 축소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이 가로 휠로 사용하고 있다. 세로 휠 또한 모드 전환을 통해 한 번에 많은 스크롤을 내려야 할 때 한 번의 튕김으로 엄청난 이동을 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다. 동글로 연결하다 보면 이 동글을 여기 꼈다 저기 꼈다 하면서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동글을 잃어버려서 못 쓰는 상황 겪으면 단전에서부터 빡침이 심히 올라온다. 이 제품의 경우 특정 연결기기 없이 블루투스를 통해 최대 3대의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해서 너무나 편했다. 이게 진심 나 같은 맥으로 메인 작업 환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꿀이다. 맥을 사용하면 세금 계산서나 맥을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 때문에 때때로 불가피하게 PC 상황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다. 그래서 맥 외에 서브 컴퓨터 사용이 자주 필요하다. 이때 MX 마스터 3S를 사용한다면 바닥에 있는 이 변환 버튼만 누르면 기존에 연결을 한번 해놨던 특정 컴퓨터로 빠르게 변환되는데 이 변환 속도도 딜레이 없이 즉시 대응해서 만족감이 정말 높았다. 이외에도 한번 충전하면 한 달은 쓰는 배터리 성능이나 유리 위에서도 인식이 되는 고성능 센서 등도 업무질을 올려준 유용한 기능들이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게 크기가 크고 무게가 좀 나가서 가벼운 마우스 쓰다가 바꿨을 때 이 점 때문에 불편하거나 적응이 쉽게 안 될 수 있다는 거다. 나도 맨 처음 써보고 너무 무거워서 안 쓰다 좀 참고 억지로 쓰면서 적응한 케이스다. 그리고 나처럼 이런 펠트 매트를 마우스 패드로 사용할 경우 이 하단 받침 모서리 부분이 각져 있어 살짝 뜨게 되면 이 매트 털에 엉켜서 좀 짜증난다. 함께 사용하는 MX 메카니컬 미니 키보드의 경우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감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쓰다 정착하게 된 제품이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계식 키보드 치고 낮은 높이라는 거다. 보통의 기계식 키보드의 경우 이 키보드 자체의 높이가 높아서 사용하게 되면 이 손목이 꺾인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손목 통증이 좀 있어 손바닥을 받쳐주는 팜레스트를 함께 사용해줘야 되는 게 불편했는데 이 MX 메카니컬 미니의 경우 기계식의 타건감은 가져가면서 이 높이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덕분에 팜레스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다. 마우스와 마찬가지로 로지 앱을 통해 특정 단축키를 손쉽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은 덤이다. 메인컴은 양은 사과 도시락 맥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영상 작업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 돌릴 때 최적화가 잘 됐는지 렌더링이 짧아졌고 버벅임도 적어서 이전 사용하던 게이밍 노트북 대비 사용 환경이 쾌적해진 느낌이다. 데스크탑 대비 압도적으로 적은 부피도 좋은데 특히나 어떤 환경에서도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게 정말 신기했다. 다만 PC 사용하다 맥 처음 사용하면 그 특유의 맥만의 칠할맞은 폐쇄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해서 진짜 첫날 쌍욕 한 100번 할 정도로 버라이어티하게 빡치는 경험을 하게 되니 혈압이 높은 PC 유저들에게는 비추다. 참고로 이전에 쓰던 노트북은 이 책상 하단에 받침대를 박아서 공간 활용도도 높이면서 깔끔하게 보관 중이다. 이 오른쪽 시계는 라메트릭 픽셀 시계인데 날짜와 시간을 픽셀로 보여준다. 이거 채널이랑 연동해서 채널 구독자 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샀는데 미친 한글을 지원 안 한다는 걸 받고 나서야 한 똥멍청이가 바로 나다. 이 왼쪽 충전기는 폰이랑 이어폰, 스마트워치를 한 번에 충전하려고 샀는데 뭐 좋아서 샀다기보다 그냥 무광블랙 충전기의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샀다. 양쪽의 스피커는 프리소너스 3.5인치 제품인데 영상 편집 모니터링용으로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성능을 보여준다. 이건 나스를 구축할 지식도 그럴만한 환경도 안 돼서 구매한 데이터 백업용 14테라짜리 시게이트 허브 외장하드다. 전면에 C 단자하고 USB 단자가 있는데 USB 꽂으려면 안 보이는 뒤쪽 찾아서 꽂아야 하는 맥 스튜디오
구조 환경상 이게 은근 개꿀이다. 위에 올려놓은 건 헤이 테이블 조명인데 강 블랙으로 깔맞춤 조명용으로 하나 샀다. 인테리어에 조명이 꽤 영향을 끼치는데 필립스 휴 라이트 바를 활용해 이렇게 벽에 반사광을 때려주면 은근 분위기가 산다. 이거 앱을 통해 원하는 색으로도 세팅이 가능하다. 이건 핸드크림인데 손이 건조해서 찾아보다가 패키징이 검은색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샀다. 근데 은근 향기가 좋아서 계속 쓰고 있다. 내가 하는 더빙은 이 블루 예티 마이크를 통해 녹음하는데 이 제품으로 구매한 이유는 음조의 균형과 음장의 재현력 그리고 현실감 있는 해상력은 개뿔. 그냥 무광 블랙이 이뻐서 샀다.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미세먼지를 잡아주던 공기청정기는 사무실로 옮기면서 깔쌈하게 블랙수트로 갈아입혀줬다. 그간 네가 고생이 많았다잉. 이건 스타워즈 타이파이터 피규어인데 레고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얕잡아봤다가 조립하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참교육을 당했다. 책상 위 액자들은 월세다 보니 다 꼬꼬핀으로 꼽았다. 이 오른쪽의 LP들도 LP 스탠드 꽂이에 꼬꼬핀을 꽂은 후 거치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했다. 바람 안 봐도 걸을 타선이 없는 라인업이다. 별평, 사실 업무 여유는 핑계고 깔맞춤 광기를 발산한 데스크테리어였던 것 같다. 소개하는 모든 제품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링크로 싹 리스트업해서 설명문과 댓글로 정리해놨으니 제품의 자세한 설명과 스펙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자.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